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어제 저녁 이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월호는 현재 바닷물을 빼고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거쳐 이번 주 초 목포 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네,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과 함께 세월호의 인양 과정 또 마지막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 9시 15분이었습니다. 이 세월호가 3년 만에 그 모습을 전체 다 드러내게 됐는데요. 네. 온 국민을 포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장면일 것 같습니다. 함장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전 국민들과 같은 감정,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 세월호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구조할 수 있는 순간에 구조를 못할 때 그 안타까움, 네. 그리고 그런 그 구조가 되지 못하고 희생됨으로써 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그 슬픈 감정, 그다음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한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초조 긴장, 그다음에 이 작업 올라오면서 그 어려운 장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 완전 나왔을 때 상당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세월호에 대해서 사건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고, 네.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도 일부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회하기 위해서 특히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잠수함 충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와 보니까 저거는 적어도 외형상으로 볼 때 충돌설은 아니다.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였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세월호 전체 모습이 이제 드러났을 때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고요. 녹슨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3년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배수와 잔존유 제거 작업인데 이 작업 과정에서 이제 또 자연 배수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시에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3년 동안 그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그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무게가 많이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선체 부분에서 선전은 그 강한 철로 이 건조됐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 선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은 원래 물 밖으로 나와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든가 그 패널로 샌드위치 패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죠. 거기에 물이 들어갔고 뻘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올려놓으니까 이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무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붕괴될 가능성도, 부식도 됐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을 빼면서 무게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붕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인양할 때 그 세월호가 갖고 있던 연료율은 거의 다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을 통해. 그러나 그 후미 부분에 차량 안에 들어 있었던 연료들, 디젤류들은 잠수달이 접근해가지고 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3년 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노후가 부식돼서 그곳에서 그 기름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방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해양 오염을 해서 주변에 있는 어민들의 미역이라든가 뭐 조개, 이런 양식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이 피해 보상을 해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이 나오면서 구멍으로 보면 이제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 거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치고 유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월호가 물이 빠지면서 그러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잠수 선박이
이렇게 밑에 물을 빼면서 그 균형을 예. 잡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잔존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다음 균형을 맞추는 것, 외부 선체에 부식이 어느 정도 이제 파괴 붕괴 우려가 없는지, 그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육상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이걸 선체를 봄으로써 네. 뭘 더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배수 작업과 잔존유 제거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배수 작업이 거의 사흘 정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공 배수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 배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연 배수라는 것은 이제 창틀이라든가 그 문, 그다음에 물 속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뚫어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선처가 훼손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러나 그 사고 원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뚫어진 구멍으로는 유실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선체를 다시 파공을 하면은 물속에 있을 때는 또 구멍 뚫는 거하고 올려놓은 거가 또 틀립니다. 예.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혹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자연 배수를 시키고, 그 자연 배수라는 것은 이미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제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때는 또 인위적으로 큰 구멍은 아니지만 작은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균형 맞추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연 배수를 하다 보면 창문을 통해서 균일하게 배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을 확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반잠수식 선박에서 예. 물을 빼면서 말이죠. 빨리 안 빼고 있잖아요. 빨리 빼면 또 한꺼번에 빠지면 네. 균형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멍도 안 빼고 자연적으로 서서히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무게의 중심이 이동되잖아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반잠수 선박에서 그걸 보면서 빠지는 물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세월호 사실 부양시키기 전까지는 날씨, 파도, 기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날씨 영향, 그동안에 받아왔던 뭐 이제 바람, 파도 이런 영향이 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해저에서 그 인양 작업을 할 때는 이 조류가 빠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파도가 치면은 옆에 지원할 수 있는 선박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상 요건이 굉장히 어려웠죠. 심지어 또 사고 예. 해역의 특성상 더 중요했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예인할 때도 마찬가지. 인양을 해서 예인할 때도 세월호 선체에다가 제킹 바지선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 또 충돌이라든가 와이어의 장력이 많이 미치면 끊어져가 다시 또 간섭 현상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예. 물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반잠수 선박에다가 거치를 해가지고 물에 띄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월호가 갖고 있던 인양 작업은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동의 문제고 수송의 네.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목포 신항까지 가면은 신항 부두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 화물 적재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양 과정에서는 그 파도라든가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네. 지금 이동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때는 특별히 큰 바람, 태풍이라든가 아주 기상 돌변이 있지 않은 한은 현재 상태에는 별로 기상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양 작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 시각 팽목항 분위기를 알아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은 동거차도에서 이 세월호가 무사히 출발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팽목항을 찾은 추모객들도 세월호가 무사히 마지막 항해 준비를 마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분위기라는데요. 팽목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남진도 팽목항입니다. 팽목항에는 새벽에 내려앉았던 해무가 걷히면서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무트로 돌아온 미수습자 가족들은 모처럼 팽목항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간밤에는 뉴스 속보를 보면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해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자 가족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또 선체 내 물빼기 작업이 무사히 끝나 마지막 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무사히 출발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은 방금 해양수산부 배를 타고 세월호 물빼기 작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는 이르면 오는 28일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됩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도 세월호의 이동에 맞춰 선일 넘게 머물던 팽목에서 목포신항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팽목항은 추모 분위기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희생자 분향소와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방파제, 빨간 등대를 차례로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고차도 정상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성공적으로 부양된 데 대해 안도하며 이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연합뉴스TV 김교인입니다. 네, 저희가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가 목포신항까지 옮기는 이 세월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항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목포신항까지 87km라고 합니다. 약 10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항로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목포 수로 예. 그 항로를 굉장히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수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역조류를 받으면은 그 좁은 수로를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잠수식 선박이 길이가 약 210m 이상 되는 한 5만 톤 이상 되는 그다음에 세월호를 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항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이미 그 항로 조건이 안 좋고 해군 함정들이 호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항해 자체가 어렵고 위험한 그런 그 순간이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예상대로 목포신항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을 해봅니다. 예, 이송하는 과정에 이제 해경 경비정 또 해군 함정이 호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 이송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배들과의 혹시 모를 그런 충돌 가능성이나 다른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해로가 특히 좁은 구역에 대형 선박이 한꺼번에 지나갈 때 위험성이 강대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형 선박도 앞을 가로막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해경 선박과 해군 함정들이 마치 그 지상에 보면은 그 순찰차들 있잖아요. 예. 그 경호해서 나갈 때 전부 다 그 안전 조치를 한 것처럼 예. 앞에서 이렇게 그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이 수로가 그 좁고 위험한 수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경과 해군의 협조를 통해서 항해를 하면은 그렇게 물이 어려움이 없을 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김태준 함장님께서 이 목포 이 수로를 다녀보시기도 했고 목포 신항까지 이동은 어느 정도 낙관된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 예, 그렇게 인양 작업 때보다 그 위험성이라든가 예.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더 수월한 작업이 될 수월하고 것이다. 네. 충분히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제 앞으로 뉴스를 접하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인양 과정에서 있었을 그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제 그렇죠. 화면을 지켜봐도 그러나 되겠다는 마지막까지 얘기신 거죠? 그 경계심을 그럼요, 갖고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예. 네, 저희가 잠시 이 시각 인양 현장 모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월호가 인양 현장에서 3km 떨어진 바다 위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에 실려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그 주변에 지금 선박들도 예. 위치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인양 현장에서 바지선에 이끌려서 반잠수선, 지금 보시는 반잠수선으로 옮겨진 건데 어젯밤 9시 15분쯤에 이 반잠수선 위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도역의 날씨 상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비 소식 예보가 좀 있긴 하지만요, 물결도 잔잔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그 반잠수선 선박에 세월호가 올려져 있고요. 주변에 그 여러 쪽 보이는 배들이 혹시 함장님 뭐 배수 작업이라든지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방제 작업 중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로 그 예. 기름을 이제 잔전류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이 흘러내린 것을 가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합착포를 그 뿌려서 그 기름이 예. 해양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 주위에 있는 배들이 대부분이 그런 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시각 세월호 인양 현장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유실물을 찾기 위한 해저 수사도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이 작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면 이 해저 수색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해저 수색 작업하고 지금 인양하는 건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중조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소조기까지 그러니까 한 4월 5일 정도 이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다음 소조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가 이제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는 시시각각 그 새로 들어오는 소식들을 자세히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